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입니다. 이 말이 젊을 때보다 중년이 되어 들으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주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괜찮은 사람이었을까? 제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을까?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책임, 성과, 비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시선을 앞으로만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마음을 들여다볼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조금씩 속도가 느려집니다. 몸이 먼저 알려주고 삶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뒤를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나는 좋은 사람이었을까?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너무 가혹해집니다. 못했던 말들, 지켜주지 못한 약속, 상처 줬던 순간들만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립니다. 잘해온 시간보다 후회가 먼저 떠오르고 사랑했던 기억보다 미안했던 장면이 앞섭니다. 그때 맹자는 이 질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고 너무 단순한 이상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가 말한 선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 교과서 같은 선함이 아닙니다. 완벽하거나 흠없는 성품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인군자처럼 착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선함이란 아주 작고 아주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 이익을 따지기 전에 이미 움직여버린 마음입니다. 맹자는 이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를 구하면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괜히 나서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계산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먼저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반응합니다. 놀라고 안타깝고 외면하지 못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이 마음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보답을 기대해서도 아니며 그 아이의 부모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맹자는 이 마음을 측은지심이라 불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측은지심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본래 선하다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 속에 4가지 씨앗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느끼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 이 4가지는 이미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씨앗이라고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씨앗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밟히면 상처 입고 환경이 나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맹자는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를 본성이 나빠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경과 삶의 조건, 반복된 선택 속에서 그 선한 마음이 가려지고 눌리고 잊혀질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주 스스로를 오해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나는 본래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나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하지만 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당신 안에 그 마음이 없었을까? 누군가 힘들어할 때 괜히 마음이 쓰였던 순간 도와주지 못하고 돌아서며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했던 경험, 약한 존재를 보며 눈길을 피하지 못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 안에 남아있는 선함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억누르며 더 많이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선하지 못했던 순간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사람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억지로 위로 올려놓으면 잠시 머물 수는 있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선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눌려 있을 뿐입니다. 중년의 불안은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선한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맹자의 철학은 중년에게 특히 깊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다시 앞만 보며 달리기보다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본성을 기른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중년의 삶은 더 잘 살기 위한 경쟁의 시간이 아니라 본래의 나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 말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쳐 있는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뒤로 밀어두고 남의 기대를 먼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사람이 나빠지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라지 못했을 뿐이다. 이 말은 중년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다. 마음이 다 말라버린 것 같다. 열정도 기대도 없다. 그래서 스스로를 쉽게 단정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나는 결국 이 정도였나? 하지만 맹자는 그 판단 자체가 너무 빠르다고 말합니다. 선함은 죽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면 마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밭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물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잡초에 덮이고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씨앗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물을 주고 흙을 고르면 언제든 싹은 다시 올라옵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무기력하다면 그건 선함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돌보지 못해 잠시 말라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은 맹자의 대표적인 문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은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돈을 잃을까 두렵고, 관계를 잃을까 두렵고, 체면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싫은 일도 참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나가고, 마음에 없는 말도 웃으며 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들이 한두 번 쌓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니까, 중년이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맹자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지는 순간은 능력이 부족할 때가 아니다. 환경이 나쁠 때도 아니다. 자기 마음을 잃었을 때다. 이 말은 중년에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유 없이 공허하고 괜히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맹자는 이 상태를 게으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허무함은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방향을 잠시 잃은 상태다.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어디서부터 내 마음과 어긋났는지 돌아볼 틈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해결책도 함께 남겼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은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다. 맹자는 마음을 찾는 일을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라 하지도 않고 모든 걸 버리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마음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람 안에 있다. 다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을 뿐이다. 맹자가 말한 마음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은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조용히 던져보라고 맹자는 말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답을 내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확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조금씩 삶의 방향을 되돌려 놓습니다. 맹자의 철학에서 마음을 찾는 구체적인 행동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길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성과도 의무도 잠시 미뤄둡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불편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불편함이 바로 마음이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싫은 감정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맹자는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중요한 마음의 작용으로 보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상했을 때, 괜히 하기 싫을 때, 그 감정을 나약함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작은 선택에서 내 마음 편을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끼 무엇을 먹을지, 오늘 저녁 어디까지 버틸지,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라도 내 마음이 덜 상하는 쪽을 선택해 보십시오. 맹자는 말합니다. 큰 도리는 작은 선택에서 무너진다. 마음은 작은 존중 속에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넷째, 비교를 줄이십시오. 맹자는 남과의 비교가 마음을 흐리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교는 기준을 밖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는 순간 내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해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억지로 눌러두지 마십시오. 맹자가 말한 선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살아납니다. 계산 없이 도와주고 싶어지는 순간 괜히 마음이 쓰이는 장면, 그 마음을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계속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맹자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고
마음을 되찾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되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다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기 위해 오늘 하루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보세요. 지금 이 선택은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는 한 당신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이 중년을 살립니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비교를 꼽았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다. 맹자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출세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시대는 달라졌지만 비교의 방식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쉽게 비교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의 근황을 들으며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뉴스 속 성공한 이야기 앞에서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가족 이야기를 하다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중년이 힘든 이유는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일을 못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아직 현역이고 누군가는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누군가는 자식이 잘 풀리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그 비교의 끝에서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괜히 말수가 줄고 괜히 고개가 숙여지고 괜히 내 인생이 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너무 늦은 것 같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실패한 것 아닐까? 하지만 맹자는 이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다. 이 말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맹자는 삶의 구조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자주 자연에 비유했습니다. 나무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고 어떤 나무는 봄에 피고 어떤 나무는 여름이 지나서야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봄에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나무의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맹자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성숙하는 시간, 완성되는 속도, 드러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의 유혹은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 비슷해 보였는데 중년이 되니 누군가는 앞서 있고 누군가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맹자는 겉으로 보이는 속도는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갔느냐가 아니라 자기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사람에게 각자의 길을 준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길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길은 그 사람의 발에 맞춰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 길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다 보면 발이 아프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중년의 많은 사연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남들 기준에 맞추느라 자기 마음을 계속 뒤로 미루다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맹자는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자기 길을 잃었을 때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연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중년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지만 큰 문제도 없이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임원이 되었고 누군가는 사업으로 성공했고 누군가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날 이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자꾸만 다른 인생을 떠올립니다. 맹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비교로 인해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따르면 편안해지고 남의 마음을 따르면 흔들린다. 중년의 불안은 대부분 이 흔들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자리는 정말 나에게 맞는 자리인가? 아니면 남의 시선에 맞춘 자리인가? 맹자는 이 질문을 삶의 중심에 두라고 말합니다. 늦어 보인다고 해서 틀린 인생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속도는 당신 인생에 꼭 맞는 속도입니다. 조금 느리다면 그만큼 버텨온 시간이 있었고 조금 돌아왔다면 그만큼 다른 것을 지켜온 삶입니다. 맹자는 사람을 평가할 때 결과보다 방향을 보았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는가 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것을 지나온 나이입니다. 그래서 남은 길이 더 또렷해져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비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교는 삶을 빠르게 만들지만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은 끝이 없지만 자기를 지키는 마음은 삶을 살린다. 중년을 살리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길은 당신 발에 맞지 않는 길입니다. 당신의 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그 태도를 가장 성숙한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의 삶과 나란히 세워놓고 스스로를 재단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중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고난은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맹자의 말 가운데 가장 깊이 남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힌다. 이 말은 중년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늘 순탄하지 않을까? 그 질문에 맹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의 고단함은 벌이 아니라 준비다. 지금까지의 실패와 좌절은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중년의 무게는 짐이 아니라 두께입니다. 당신은 이미 얇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말은 무겁고 지금의 침묵은 깊은 것입니다. 중년의 존엄은 포기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중년이 되면 조용히 꿈을 접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인가? 이제 와서 바꿔서 뭐하나? 하지만 맹자는 이런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늙는 순간 비로소 늙는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태도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뜻을 잃지 않는 사람은 끝내 길을 찾는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느낀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아는 나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젊을 때의 도전은 무모함이지만 중년의 도전은 축적된 용기입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큰 나무는 오랜 시간 자란다. 지금의 당신은 막 싹을 틔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미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입니다. 그 뿌리를 믿으세요. 남의 평가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법. 중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뒤에서 무슨 말을 할까? 하지만 맹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군자는 사람의 말에 살지 않는다. 남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잃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면 남의 말은 바람일 뿐이다. 중년의 품격은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에게만 정직하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중년의 마지막 공부는 자기 자신입니다. 맹자는 평생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자신을 살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음이다. 중년은 새로운 지식을 쌓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살게 했는지, 이 질문에 정직해지는 것, 그것이 중년의 공부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이제는 세상보다 자기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또 한 번 조용히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